자, 앞서 About Me 부분의 디자인을 보면요. 여기에서 이미지 부분에 이게 About Us 배경부부터 먼저 볼게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드롭 섀도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쪽에 여기 부분에 또 그림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지에 또 있습니다. 이미지도 컨트롤 클릭해서 해보면 여기도 그림자가 있어요. 우리가 저장할 때 이미지로 껐죠. 자, 저 그림자 속성을 확인해서 줄 건데 이 그림자 속성이 지금 다 똑같아요.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그리고 여기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그림자 속성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공통의 클래스명 하나 더 추가해서 그 클래스명이 있기만 하면 저 동일한 그림자가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HTML에 가서 섀도우를 넣어 볼게요. HTML에 가서 지금 About Us라는 저 배경색의 섀도우가 있고요. 섀도우라고 추가할게요. 이 클래스명이 누구한테도 있냐면 이미지한테도 있어요. 여기 이미지한테도 클래스명을 넣을게요. 섀도우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 섀도우라는 클래스명은 또 어디에도 있냐면 컨텍어스 여기 이미지에도 있어요. 컨텍어스에 가서도 넣어볼게요. 컨텍어스의 여기죠. 컨텍어스의 이미지 넣어보도록 할 건데요. 컨텍어스에 지금 폼 부분을 작성하고 이미지가 빠져 있었네요. 추가하겠습니다. 이미지, 이미지스 안에 컨텍 jpg에서 넣어주시고요. 클래스명 추가하겠습니다. 섀도우 추가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공통의 클래스명 섀도우를 넣어줬으면 포토샵에서 섀도우 속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About Me 부분에 있던 섀도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요. 컨트롤 클릭해서 해당 요소를 이렇게 찾았고요. 여기에 섀도우가 있었어요.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속성을 보면 검은색의 30%의 각도는 우리가 CSS로 구현할 수 없습니다. 대신 X축으로 Y축으로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속성을 보고 여러분이 CSS 스타일을 작성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사이트의 힘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사이트의 힘을 빌린다면 psd2 css-shadow.com 교재에도 링크가 있고요. 자, 디자인에 되어 있던 걸 그대로 한번 반영을 해볼게요. 디자인에서 컬러 검은색 맞고요. 오페서티 30입니다. 앵글이 120도 맞았고요. 그 다음에 디스턴스는 없었고 사이즈만 80이 있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컨버트 to CSS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X축 없고 Y축 없고 블럭값 3픽셀에 80에 그러니까 사방으로죠. 사방으로 있고 그 다음에 사이즈는 없고요. 사이즈 없는 건 안 적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써볼게요. 그대로 복사해서 CSS에 가서요. 클래스명 섀도우가 있으면 얘는 공통이라서 레이아웃 부분에 잡아놔도 돼요. 여기에서 클래스명 섀도우가 있으면 이렇게 박스 섀도우 하자. X축 안 떠져 있고 Y축 안 떠져 있고 블럭값 80이고 사이즈는 안 적어도 됩니다. 0인 경우에 이렇게 해서 섀도우를 작성해 줬어요. 브라우저면 보면 지금 여기 그림자 부분에 섀도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섀도우 부분을 껐다 켰다 해보면요. 여기에요. 살짝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섀도우를 넣어줬고요. 다음 볼게요. 이제 latest articles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atest articles를 디자인해서 보면요. 일단 제목이 가운데 있습니다. 제목이 가운데 있으라고 해볼게요. 자, 제목이 가운데 있는데 요거를 제목을 가운데로 한번 둬 볼게요. 그러면 저게 지금 네, 이 부분이죠. latest articles 클래스명 복사했고요. 여기 안에 main tt 또는 h2라고 선택자를 써볼게요. 자, 헤더 부분은 이제 됐고, 아까 about us 부분도 일단 about us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latest article이라고 해볼게요. 자, latest articles 안에 h2 클래스명 얘 안에 h2 발음 있는
바로 밑에 자신 요소로 H2라고 해볼게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텍스트 얼라인 센터 해볼게요. TAC 해서 이렇게 볼게요. 자, 브라우저면 보겠습니다. 자, 브라우저만 보면 글씨는 가운데 있지만 얘요. 얘가 여기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얘 레프트 값을 50%로 주고 옆으로 벌릴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이 제목의 글씨 크기가 바뀌면 이 위치는 또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부득이 어떻게 할 거냐면 이 H2는 이 latest articles를 기준으로 해서 절대값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잡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볼게요. 자, 그러면 얘를 제가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position absolute로 absolute 잡겠다는 건 기준은 이제 얘입니다. 얘를 기준으로 절대값으로 잡겠답니다. 자, 전 가운데 있으니까 left 값은 50%고요. 그러면 자기 크기의 반만큼 왼쪽으로 가야 정확하게 센터가 됩니다. 트랜슬레이트를 이용해서 왼쪽으로 정확하게 50% 가라고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절대값으로 위치를 잡는다라고 한 거고요. 이게 이제 위로 좀 올라가야 되겠죠? 위에 올라가도록 스타를 잡아볼게요. 그럴 때 지금 요 부분이 제가 박스 친 부분 latest articles라는 부분이에요. 그럼 위에 공간을 이만큼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 articles 내부의 공간, 즉 패딩을 주면 되겠고요. 패딩을 몇을 줘야 될지를 디자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있었고요. 제목의 높이가 60이 잡히고 있었는데 이 거리를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확인하면 그게 이 요소의 패딩이 되겠습니다. 선택 영역을 만들고 보도록 할게요. 약 155, 4 정도 있어요.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의 패딩 탑 해서 150 픽셀을 줄게요. 브라우저면 보겠습니다. 자, 패딩 탑이라고 해서 줬는데 지금 안 먹어요. 왜 안 먹는지 한번 검사 좀 해보겠습니다. 얘한테다가 패딩 탑 해서 좋습니다. 자, 안 먹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요소에다가 탑 값을 안 주기 때문에 그래요. 탑 값을 0을 줘볼게요. 탑 값을 0을 줘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 글씨가 짧든 길든 간에 이 선은 얘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선의 위치를 다시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목의 스타일을 잡아줬고요. 다음은 이제 리스트의 스타일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큰 거부터 잡아볼게요. 큰 거는 여기 UL입니다. UL한테 시킬 일이 뭐가 있나 좀 볼게요. 만약에 플렉스로 배치한다면 우리는 UL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고 그러면 이 LI들이 가로 배치가 될 거고 이 LI들의 사이의 공간은 이 UL에다가 갭을 처리하면 돼요. 그건 최근의 스타일이고 예전 스타일대로 고전적인 방법으로 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플롯을 이용해서 할 거예요. 자, UL 밑에, 그러니까 리스트 밑에 공간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디자인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얘의 높이를 줄 거고요. 여기에 공간이 여기까지로 봐야 되겠죠? 얘는 앱솔루트를 처리할 거니까 저 공간을 보면 다시 볼게요. read more라는 글씨에서 갈 거니까 저기서부터 거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 282 정도가 잡히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디자인에서 보시면 얘가 살짝 아래로 내려와 있거든요. 이 살짝 아래로 내려와 있는 얘는요. 우리가 요거 가상으로 내릴 거예요. 그럼 얘는 공간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부터 거리를 확인해야 되냐면 여기 위에 있는 평범한 녀석을 기준으로 공간을 살펴보면 300 더 볼게요. 얘도 라인 하이트가 28 정도가 잡힐 거고 그 높이 안에 얘가 센터에 있을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거리를 확인해 보시면 약 323, 4, 5 저는 지금 교재에서 325 정도로 잡았습니다. 보겠습니다. UL 밑에 latest 큰 거부터 잡는 거예요. articles 안에 UL 아래 마진 325에서 공간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UL의 li한테 시킬 일은 뭔가 볼게요. UL의 li에 시킬 거는 너비를 주고요. 그 다음에 플롯을 이용해서 차곡차곡 왼쪽으로 가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요소 간의 간격은 마진을 이용해서 오른쪽에 마진이 몇이 있나 보겠습니다. li 하나의 너비를 보도록 합시다. l 하나의 너비는 이미지의 크기와 동일하겠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크기예요. 그죠? 370입니다. 요소와 요소와의 거리는 95 정도가 있어요. 그럼 거리를 적어 볼게요. 너비 370 픽셀. 오른쪽에 거리는 95 픽셀이 있습니다. 자, 이러면 막내는 오른쪽에 공간을 만들려고 치면 당연히 아래로 내려올 거예요. 지금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요. 이렇게 아래로 떠져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컨택 여기까지 기어 올라와 있어요. 왜냐하면 플롯을 걸어주면 UL의 높이가 안 나오게 됩니다. 지금 마우스를 올려봤을 때 조금만 줄여볼게요. UL의 마우스 올려봤을 때 높이가 제로예요. 달려드는 속성 때문에 얘가 제로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부터 해줘야 되는 거냐면 여기 이 요소의 D, 여기 공간에 빈 공간을 만들고 플롯을 해지해 줘야 되겠습니다. UL의 D에 공간을 만들고 라고 쓸게요. 빈 공간을 만들고 디스플레이 속성이 블락이 있어야 클리어가 작동을 하더라 입니다. 자, 플러스를 해제하는 건 이게 정석이에요. 얘한테다가 오버플로우 오토 그렇게 쓰시는 거 아닙니다. 오버플로우 오토는 사실은 넘치는 요소를 어떻게 할지 그 처리 방법이지 플롯을 해제하는 건 아니에요. 플롯을 이용해서 달려드는 속성을 해제하는 건 CSS에서 이겁니다. 클리어. 클리어를 이용해서 플롯을 해제해 줘야지 높이가 안 잡히는 걸 높이가 잡히도록 해줘야지 오버플로우 속성을 쓰시는 건 정석이 아닙니다.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공간이 나왔어요. 그죠? 여기에서. 근데 여전히 막내가 아래로 떠져 있죠? 막내. 리스트의 막내에는 오른쪽에 마진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쓰겠습니다. last child에는 오른쪽에 마진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거는 아래로 내려와 있었어요. 이만큼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간 거리를 확인해 보면 약 50 거리를 볼게요. 56 정도 아래로 내려와 있네요. 그죠?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 li의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건 여기에 쓸게요. s child 2 해서 두 번째 거는 포지션을 주고요. 지금 있는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탑 값을 56을 줘라. 또는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translate y에서 56을 주셔도 됩니다. 저는 포지션을 이용해서 아래로 내려오라고 했고요.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 요소만 이렇게 아래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간격은 잡아줬고요. 이제 제목과 문단, 링크 스타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 안에서 첫 번째 나오는 거 이미지네요. 자, 이미지는 부모의 너비가 바뀐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너비를 다 쓰라고. 지금 얘가 반응형 디자인은 아닌데요. 지금 교재에서는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여기 li에서 li 안에 이제 이미지 보겠습니다. 이미지에서 위드를 100%로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밑에 공간이 있어요. 제목과의 거리가 있습니다. 제목과의 거리가 몇 정도가 있나 얘를 보고 할게요. 자, 얘가 지금 캐릭터 패널을 열어보시면 라인 하이트가 28이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가 28의 공간을 쓴다라고 했을 때, 네, 28의 공간을 쓸 때 여기 거리, 이 거리가 몇인지를 볼게요. 거리가 27, 28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미지 밑에 아래 마진 28 이렇게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의 스타일을 볼게요. 제목. 여기 순서대로 지금 CSS를 짜고 있습니다. li 안에 h3죠. 자, 폰트 사이즈 확인해야 되겠고요. 볼까요? h3. 여기도 선이 있어요. 자, 이 선은 h3의 보더의 바텀 해도 되는데 저는 얘도 마찬가지 선들은 다 before, after에 만들고 작업을 해볼게요. 자, 22픽셀이고요. 네, 라인 하이트 28은 바디에 있는 걸로 잡혀서 그대로 잡히게 되게끔 그냥 두고요. 아까 공간을 확인할 때 일단은 컬러 확인하겠습니다. 컬러 복사했어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3입니다. 폰트 사이즈 22픽셀 컬러
확인한 거 넣어줬고요. 얘를 기준으로 얘의 또 애프터에다가 빈 공간을 만들고 포지션 앱솔루트에서 왼쪽, 오른쪽 안 떠져 있다. 탑값을 위에서 얼마큼 떠져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탑값을 위에서부터 거리를 확인해 보면 약 38, 9 정도 있네요.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러고는 얘한테 보더를 줄게요. 또는 높이를 주고 배경색을 줘도 돼요. 솔리드에 이 색깔과 같은 색깔이었죠. 맞습니다. 브라우저면 볼게요. 자, 이렇게 선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공간을 만들게요. 자, P 태그입니다. 자, 제목 밑에 공간이니까 H3에다가 일단 마진을 먼저 만들고 가죠. 여기에서 H3 이게 아까 28의 높이를 잡는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가이드를 살짝 뽑고 얘도 28의 공간이 있어요. 28 픽셀 안에서 이 글씨도 가운데 있을 거니까 이렇게 공간을 잡고요. 그러면 이 제목과 이 사이의 간격은 여기입니다. 이 간격을 보는 거예요. 선택 영역으로 공간을 확인해 볼게요. 약 25 정도 있네요. 25 줄게요. 제목에 가서 H3였죠? 아래 마진을 25 정도로 줄게요. 자, 패러그래프는 바디에서 우리가 지정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 특별히 잡을 게 없습니다. 대신 이제 이거 밑에 공간이 있네요. 디자인을 보고 하겠습니다. 디자인에서 요게 28의 높이가 있을 거다. 28의 높이, 라인 하이트가 28이니까 28의 높이 안에서 센터에 있다라고 했을 때 가이드 또 뽑고 있고요. 여기도 얘도 28의 공간에서 센터에 있게끔 라인 하이트 잡힐 거니까 그러면 이 높이가 마진입니다. 여기 P 태그에 가서 저 높이를 줄게요. 23 정도 되네요. 주겠습니다. li 안에 P입니다. 마진 바텀 23 정도 있어요. 교재랑 조금 수치가 차이 나는데요. 네, 영상에 자, 아래 마진을 줘서 이제 A 태그 리드모의 스타일을 볼게요. 자, 리드모는 일단은 타이틀로 폰트 사이즈 확인해 보겠습니다. 16이고요. 라인 하이트 28입니다. 색깔은 아까 제목의 컬러와 같고요. 그 다음에 볼드네요. 레일웨이의 볼드. 레일웨이는 바디의 폰트였으니까 별도로 지정하실 필요 없고요. 폰트 사이즈 16은 바디의 폰트 사이즈였으니까 지정할 필요 없고요. 대신 그러면 폰트의 두께랑 대문자만 지정하면 되겠네요. 적어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리스트 안에 A 태그입니다. li 안에 A 에 가서 폰트 웨이트 볼드 텍스트 트랜스폼 어퍼케이스에서 대문자 이렇게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브라우저면 볼게요. 자, 브라우저 화면 보면 이제 링크 색깔 안 넣었네요. 그리고 밑줄은 없습니다. 색깔 컬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밑줄은 안 나와요. 자, 밑줄이 안 나오게 하는 건 어디서 해주는 게 좋냐면 리셋에서 해놓는 게 좋겠습니다. A에 가서 텍스트 데코레이션란 해서 일단 링크들은 다 밑줄이 안 나오도록 해주세요. 자, 다시 브라우저 화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고요. 자, 앞서 제가 여기 이미지에다가 위드 100% 준 게 여기까지 반영됐네요. CSS 수정 좀 할게요. 바로 밑에 있는 이미지라고 할게요. li 안에 바로 밑에 있는 이미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간격은요. 여기 이미지 왼쪽에 간격이 있으면 되겠죠. 디자인 보겠습니다. 여기요. 이 간격을 볼게요. 이 간격. 마키 툴을 이용해서 간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8픽셀 정도 있네요. 자, 그러면 A 태그 안에 이미지입니다. A 태그 안에 이미지를 선택해서 왼쪽에 마진을 18픽셀 줍니다. 네.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네, 간격 잘 나와 있죠. 자, 이러면 latest articles 부분까지 모두 완료됐고요. 다음으로 컨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